네, 박찬종 변호사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유 날이 아주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십시오. 변호사. 더위가 굉장히 힘드네요. 네, 네. 아유 더위도 힘든데 이 민주당 놈들 하는 짓이 더 짜증 나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돼서 하루 만에 이 탄핵을 추진하네요. 이 탄핵 남발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탄핵 발의를 지금 이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제 임명받았는데 네, 24시간 만에 오늘 탄핵 발의를 한다는 겁니다. 네, 22대 국회 들어와서 탄핵 발의해서 통과된 거 전부 7차례고 네, 특검이 발의돼서 통과된 거 9차례고 네, 요게 22대 국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이게 지금 22대 국회 들어오고 일주일에 탄핵 한 건, 특검 한 건씩 이렇게 된 이런 네. 상황인데 네,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집단 광기 현상인데 예, 그렇죠. 집단 광기가 비롯된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에서 구제하겠다. 이재명을 방탄하겠다 하는 데서 이런 집단 광기가 연출되고 이 광기는 갈수록 확대될 겁니다. 그렇겠죠. 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달리기 운동 선수도 처음에 이제 딱 출발을 하게 되면 중간에 가다가 가속력이 붙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네. 처음에 그냥 바로 100km 낼 수가 없지요. 네. 가속력이 붙으면 그냥 막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이 집단 광기 현상은 더 세질 것인데 네. 제가 어제 이 현상에 대해서 저명한 의학 교수에게, 의과대학 교수에게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는 이게 집단 광기라고 보는데 네. 의학적 용어로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 하니까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이거 정신분열증이다. 아. 이재명과 강경파들의 이런 광기 현상은 네. 비정상을 넘어서 네.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말로는 집단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고 있다. 이 아. 사람들은 건전한 이성을 네. 상실한 상태고 네. 상실한 상태다. 그러니까 그 우리 보통의 명사로는 미친 사람들이다 이게. 그렇죠. 예. 미친 짓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잠시 말씀드리면 네.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 어제 임명돼 가지고 한 일이라고는 박문진 이사진 개편안과 KBS 이사진 개편안 두 건만을 의결한 것뿐입니다. 네. 이건 법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인데 네.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어야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데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은 명백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명백한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아주 학대 행위를 했거든. 네. 뭐 대전문화방송 사장 시절에 뭐 이러이러를 했다 학대 행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 허점이 찔려버린 것이죠. 네. KBS 이사진과 MBC 현재 경영진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물갈이 되게 된 그 안건을 결의했다. 네. 이래가지고 지금 탄핵에 발의했고 그 다음에 특검은 최상병 특검은 2번 기각됐는데 3번째 지금 발의하고 있고 네. 여기 또 김건희 특검도 지금 또 발의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 막무가내 이게 광기 현상에 빠져 있는데 네. 이 모든 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것인데 네. 여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이게 언론에서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데 네. 이 지난 주말에 이 민주당의 그 이재명 구하기 그 특위란 게 있지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조작행위 규탄 진상규명위원회 아주 긴데 그게 네. 박범계 의원 네. 법무장관이 위원장이 돼가 그게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화영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원지검에 이 박범계 의원 등이 몰려가고 네. 검사장 나와라. 예. 너희들 사건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 어? 그랬었죠. 함부로 예.
이화영을 갖다가 허위 사실로 기소해가 골탕 먹이지 않느냐. 네. 이런 걸 이제 난동 부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네. 예. 그런데 그 특위가 지난 주말에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을 기소한 검사, 부장검사인데 네. 내가 이름은 지금 깜빡했는데 그 부장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대표 이해하시죠? 네. 그래도 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해하지만. 검사가 그 부장검사가 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를 하고 네. 결론으로 이건 재판에 회부한다. 그래서 공소장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일반인들 약간 혼동을 일으키는 거는 형사소송법에 기소라는 말이 나오고 기소 편의주의. 네. 그다음에 공소 제기, 공소장 작성 방법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네.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 또는 공소라는 말을 써요. 네. 그러니까 공소 제기란 말을 많이 쓰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북 송금 사건에 이화영, 김성태 등과 삼각관계로 공동 정범 관계 있고, 그리고 이화영은 1심에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9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김성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요 둘을 기소할 때 이재명은 빠졌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김성태, 이화영 1심 판결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추가로 이재명은 단독으로 이 사건 관련자로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기소장, 그 공소장이 허위로 작성됐다. 허위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재명은 죄가 없다. 그렇게. 대북 송금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네. 이화영 지놈이 알아서 한 일이다. 네. 김성태는 원래 조폭 아니냐. 조폭의 이익을 위해서 뭐 북한에 돈도 갖다 주고 했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게 이화영, 김성태 1심 판결문에 다 나와 있거든. 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그 그럼 판결문에 네. 그럼 이재명을 결론은 뭐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게 딱 나와 있거든. 아니 그렇다면은 이 이놈들이 저 공문서 위조를 한 거 아닙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네. 그렇게 말이 되는 주장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저 탄핵을 남발하고 조사를 저 공수처에 아니 그러니까 이 부장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예.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자로 고발을 했다니까. 근데 그 고발장이 허위 공문서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 그렇지. 그게 조작 아니냐는 그 얘기죠. 고발이 무고지 무고. 무고죠, 무고. 예.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네.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한 게 무고죄거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그 민주당 이재명의 하소인 강경파들 이거 고발한 것은 무고죄로 다스려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는 것은 이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죄, 네.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 사건에 관련이 있어 기소한다라고 하는 그 공소장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네.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이와 관련된 1심 판결을 내린 네. 이화영을 9년 6개월 그리고 김성태를 이제 유죄 실형을 선고한 주진우 부장판사가 네. 허위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했다. 네. 라고 부장판사부터 먼저 고발을 해야지 순서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진우 부장판사란 자가 이게 이화영이나 김성태 사건에 이재명이 공범으로 관계 있다라고 판결한 것은 이게 허위 사실이니까 그 허위 사실을 인정해가지고 판결했으니까 너도 부장판사 너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한다 이래야 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그 판결에 근거한 유죄 증거를 다 인정해서 이재명을 기소한 것이 이것도 허위 공문서다 이래야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야. 앞뒤가. 뭐 걔네들 앞뒤 안 맞는 거야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예. 참 이 말 하기가 그런데 미친 짓이지 미친 네 짓. 미친 짓이죠. 이게 네. 광기다 이게 광기. 그러니까 그 저명한 이과대학 교수 말이 내 이름은 참 아마 그러겠는데 집단 정신 분열 증세를 일으킨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억장이 무너지는 사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탄핵 그리고 특검 남발하고 그 다음에 민생과 관계없는 민생 침해 법안을 지금 계속 발의하고 있거든. 네. 노란봉투법도 발의했어요. 네. 그건 뭔가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들이 노조가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했을 때 경영진이 그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하는 법입니다. 네. 그러면 민노총이 그러니까 파업 청구를 만들겠다는 거지. 그렇죠. 파업 청구를.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막 몰락시키겠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 법을 다시 발의했고 그 다음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그 생활 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이재명이가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낸 거 이거 다시 법안으로 제안을 했어요. 이거는 그 예산 관련 법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에도 위반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13조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25만 원이면 이 대표고 또 나도 다 25만 원 받아 먹는 것인데 네. 이게 13조가 들어가는데 이게 물가고를 높이게 되고 통화가 증발되니까 네. 결국 국가 부채로 한국은 돈 찍어가지고 일단 조달해야 되거든. 네.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이 늘어나서 인플레가 되고 물가가 오고 그러니까 국민이 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돼요. 네. 이게 만일 그 13조가 꼭 그런 식으로 무슨 생계보조금을 한다 그러면 집중과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자영업자들이 그들이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오히려 부분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든지 보조를 한다 네. 이런 데 써야지 이게 그래요. 소비 낭비적인 일에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막 뿌린다. 네.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국회라고 하는 게 이재명이가 장악한 이 국회는 그러니까 민생은 완전히 뒷전이고 네. 그러니까 탄핵하고 특검은 완전히 이재명 방탄을 한 거야. 방탄이 뭔가 하면 이재명 감옥을 안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거죠. 예.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네. 법정 구속되고 감옥 안 가겠다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네. 이재명 의원님 지금 이제 뭐 대표 경선 중에 있으니까 이재명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님을 적극 추종하는 강경파 의원님 여러분에게 네.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네. 이게 탄핵 그다음에 특검 이 소동 광기 어린 소동 제3자가 보기에 정신분열증 증세를 여러분들 보이고 했는데 예. 이게 결국은 이재명이가 감옥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발된 것이니까 네. 제가 제안합니다. 네. 이 감옥 폐지 법안 구체적으로는 전국에 47개의 교도소 구치소가 있으니까 네. 그것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라. 그래가 너희들 마음대로 통과시켜라. 예.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도소 구치소를 우리가 이제 없애는 통칭 거. 감옥이라 하니까 네. 감옥이요. 예. 그 감옥을 폐지하고 문을 닫아놔 버리면 네. 이재명이가 실형 선고를 받아도 수감이 안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수감이 안 된 피고인을 검찰이고 법원이고 실형을 선고하려고 하겠느냐. 예. 이것처럼 좋은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차라리 왜 예. 이렇게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국회가 민생은 뒷전으로 돌리게 하는 이런 파괴 활동 집단 광기 정신 분열증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느냐. 예. 그 결론을 다시 한번 이재명 감옥 안 가게 하는 방법은 이런 소동 행위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감옥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라. 발의하라. 이게 제 오늘 결론입니다. 네. 아이고 깔끔하게 결론 내리실 수 있네요. 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오죽하면 네. 괜찮은데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뜨끔할 텐데 내가 너무했나?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그런데 이재명 눈 하나 까딱 안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님, 아직 대표 안 됐나? 이재명 의원님, 감옥 폐지법 발의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